20년 전에는 한 4, 5cm를 쬐죠. 이 맘모톰이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수술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요거 가지고 하면 조직을 대부분을 다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. 이거는 찌르는 거죠. 그래서 흉터가 5mm에서 6mm 정도, 또 작은 맘모톰을 사용하게 되면 한 3mm 정도 흉터가 남게 됩니다. 유방의 섬유손종은 양성종양, 그러니까 암이 아닌 혹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혹을 섬유손종이라고 합니다. 이 섬유손종 자체도 성격이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. 빠르게 자라는 섬유손종, 그리고 이미 크기가 다 커서 줄어들고 있는 섬유손종도 있고, 또 발생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이 섬유손종의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. 일단 확실한 거는 섬유손종은 악성인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. 아주 드물게는 1년에 한두 명 정도 섬유손종과 동반된 유방암이 보고는 되고 있는데, 섬유손종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릴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왜 생기는지 솔직히 모릅니다.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섬유손종이다라고 진단을 명확하게 내릴 수가 있죠. 그리고 섬유손종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제거해야 될 거, 이거는 지켜봐도 될 거, 이렇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. 많이 생기는 연령대가 사실은 20대가 제일 많아요. 10대도 있습니다. 30대도 있고요. 이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이고, 물론 40대, 50대, 60대도 있긴 하는데 그 발생률이 굉장히 낮죠. 20대 여성들한테 국한해서 생각해보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나이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대개 이때 여성들은 만져져서 오게 되죠. 근데 만져지면 병원에 와야 됩니다. 와서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유손종 중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혹이 있어요. 그런 혹들은 치료 시점을 놓치게 되면은 유방 자체에 손상을 줄 수가 있죠. 그래서 뭔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용기를 가지고 병원에 일찍 와야죠. 섬유손종과 같은 양성의 혹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은 많습니다. 보편적으로 본다면은 1cm 미만의 섬유손종은 사실은 정상이라고 봅니다. 근데 1cm를 넘어서는 혹들, 또 이제 혹이 있어서 왔는데 6개월 전에 비해서 이 혹의 길이가 20% 이상 성장하는 그러한 혹들에 대해서는 이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. 맘모톰이라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 양성 종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. 이게 좀 의심스럽다, 그리고 혹이 자라고 있다 그러면은 초음파로만 보지 않고 이제 현미경으로 뭔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병원에 오면은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조직학적 검사를 합니다. 지금 보이는 요 바늘이 우리가 헌혈할 때 쓰는 그 정도 두꺼운 바늘이긴 하거든요. 이러한 바늘을 가지고 약 1.7mm 혹은 2mm 정도 되는 원통의 조직을 얻어내게 되죠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. 근데 이러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그럼 이 조직 검사 결과가 100%일까? 그렇지는 않거든요. 침생검이라고 하는 요 가는 바늘로 검사하는 거는 진단적 정확도가 평균적으로 약 90% 내외라고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빠르게 증식하는 혹이거나 약간 애매하거나 혹이 큰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20년 전에 했던 거죠. 외과 하면은 나오는 하얀 거탑이나 그런 드라마를 봐도 나오는 수술적인 방법입니다. 이게 그 유명한 메스입니다. 20년 전에는 이 날카로운 칼날을 이용해서 한 4, 5cm를 쬐죠. 그래서 피부를 벌리고 그 혹을 잘라내고 빼내는 유방의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.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이만큼 쬐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흉터도 낫게 됐죠. 그래서 그러한 흉터를 조금 최소화하고자 해가지고 개발된 게 맘모톰 진공보조 흡입 생검술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제 가져왔지만 이게 맘모톰 칼날입니다. 이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, 먼저 이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 맘모톰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목적 때문에 개발이 됐죠. 하나는 불필요한 수술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. 요거 가지고 하면
대부분을 다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. 95% 이상 혹을 떼거나 혹은 어떤 경우는 혹이 전체가 다 빨려 나오기도 하니까. 아까 이 칼날은 이렇게 벤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찌르는 거죠. 그래서 흉터가 이 칼날 정도 크기, 5mm에서 6mm 정도, 또 작은 맘모톰을 사용하게 되면 한 3mm 정도 흉터가 남게 됩니다. 절개를 이렇게 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찌를 것인가로 그 흉터가 구분이 되는데, 이 맘모톰이나 진공보조 흡입생 검술은 반드시 이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괜찮죠.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칼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 끄트머리에는 이제 기계가, 진공 청소기 같은 기계가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조직을 계속 빨아내요. 빨아내면서 이 칼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르거든요. 한 번 뽑아내는 그 조직 채취량이 침생검보다 한 50배 정도 많은 양이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혹이 뭐 한 3cm, 4cm 되다 할지라도 계속 흡입하면서 이렇게 많은 양을 깎아내다 보면은 대개는 다 뽑아낼 수가 있죠. 그래서 정확한 진단적 목적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. 일단 맘모톰이 가진 장점을 말씀드리면은, 기존의 수술은 뭐 첫째도 둘째도 절개죠. 가슴에 아무리 못 재도 한 4cm, 5cm 째야 됩니다.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, 또 혹뿐만 아니라 유방의 정상적인 조직까지 깎여 나가기 때문에 유방에 손상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, 맘모톰은 초음파를 보면서 계속 정확하게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절개창도 적고, 그리고 유방 조직의 손실도 적고, 또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로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. 그리고 일부 아주 위험한 혹인데 안 만져져요. 그런 혹들을 우리가 절개해서 수술하려고 그러면 외과 수술이 똑같아요. 이렇게 만져가지고 여기 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, 근데 이제 이런 맘모톰 기계를 이용하게 되면 초음파 영상에서 혹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타겟팅을 해서 그걸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근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죠. 너무 비쌉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맘모톰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막 100만 원 이상 그렇게 되죠. 또 기계도 워낙에 비싸고요. 그래서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. 이게 너무 비싸니까. 근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. 모두가 인정하는, 또 환자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방법인데, 이게 이제 보험이 돼야겠구나. 보험이 되면 이제 이 프루브 가격에 대해서도 정부가 규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, 또 맘모톰 시술료도 사실은 고무줄 같거든요. 비급여라고 하는데 뭐 이만큼 받을 수도 있고 이만큼 받을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적정하게 뭐 행위를 재분류해서 정부가 이걸 다 관할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. 그래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노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불필요한 수술을 하지 않고 피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는 합니다.